네, 오늘은 요님들께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님 모셨거든요. 이런저런 얘기 통해서 올바른 시장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네. 예, 업계에서는 사실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요. 근데 저희 쇼를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 네. 혹여 예. 낯설게 느끼신 분들 계실까봐 예. 직접 대표님께서 예. 온라인 파트너스는 뭐를 하는 곳인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에 설립된 행동주의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서 이제 기업의 저평가 요인을 이제 주주권 행사나 주주의 관여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분 투자의 형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상장 주식만 하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회사가 좋은데 이제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장에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혹은 가끔은 이제 장 외에서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회사의 주식을 일부 사가지고 그 주주로서 이제 회사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2021년도에 설립을 하셨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4년 정도 설립해서 꾸준히 잘 이어오고 계신데 예. 운영 자금 규모 실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예, 지금 이제 운영한 지 4년이 조금 넘었고요. 예, 저희 지금 한 1조 한 1,000억 원? 이 정도?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매일 바뀌는데. 하여튼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립하고 4년밖에 안 됐는데 투자자들이 1조를 모았다? 이거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1조 원, 큰 돈이죠. 그리고 예. 이제 다 저희가 모은 돈이 1조 원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저희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온라인 파트너스 최근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점적으로 예. 생각해서 전략을 펼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전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네.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좋은데 이제 이사회가 이제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배주주를 위해서만 이제 일을 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싼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해서 이제 이사회가 좀 독립적으로 되게끔 만들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주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었던 예. 무언가 지배 구조에 대한 리스크 예. 이런 부분 한번 철저하게 뜯어고쳐 보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 3천에서 4천 가는데 네, 네. 넉 달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5천 가는 길목에서 부침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조정 이후 또 상승 이걸 반복할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과세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사실 그걸로 모신 거이기도 하고 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신경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제 회사로서는 네. 당연히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거버넌스 개선하고 주가 오르고 이런 거를 하지만 저희는 좀 큰 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좀 회사로서의 미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투자한 거에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아도 그냥 시장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업 거버넌스, 이사회 독립성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행히 올해 7월, 8월에 이제 1, 2차 상법 개정이 되면서 정말 최소한의 기본 이제 주주들과 이사회 간에 뭔가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이제 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좀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사실은 좀 왜곡되어 있는 과세 제도 문제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디테일. 예, 디테일. 예, 세부 내용이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혹시나 이게 아무래도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비효율적으로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다시피 새 네. 정부 들어서 어쨌든 센 1차 상법, 더 센 2차 상법, 네. 최소한의 골격은 갖췄으니 네, 네. 이제는 과세로 풀어갈 부분이 있는데 네, 네. 그게 배당소득 분리 과세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배구조를 넘어서 그런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데 주주들한테 환원하는데 예.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데에 따른 예. 배당 성향이 낮은 거 그런 부분이 많이 그동안 리스크 요인이기는 했죠. 예, 그 예. 현실을 일단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이제 우리나라 상장 주식 저희가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 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 이제 코스피 200 기업들이 벌었던 전체 이익에서 22%를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22%요. 22%. 그게 어느 정도예요? 예. 그게 이제 선진 사실 시장하고 비교하면 예, 전 세계 평균은 예. 50%가 좀 넘습니다. 우리가 훨씬 진짜 낮긴 낮네요. 예, 정말 낮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에 또 좀 예, 다를 수 있지만 예. 뭐 대부분 계산 방식에 따라 하여튼 그래도 30을 넘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중국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주주가 처음에 투자해 주면 그 돈 갖다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언젠가는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인 네. 거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좀 붕괴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거든요. 이미 고속 성장기는 이미 지났고 그렇죠. 네. 물론 여전히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성숙기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고 네.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벌면은 충분한 금액을 사실 줘야 됩니다. 원래는 100%를 원래 주는 게 기본이고 주주들에게. 네, 주주들에게 당연히 회사가 번 돈의 100% 예, 단기 예, 순이익은 예. 100%가 원래 회사 주주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원래의 개념은 예외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회사가 이걸 유보해서 재투자를 했을 때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될 때는 유보를 해서 이제 주주 동의하에 유보를 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이거든요. 투트랙으로. 예,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지배주주 분들이 사실 장악하고 계시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지분율이 되게 낮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사실 맨 위에 계신 그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맨 밑에 있는 이 회사에 큰 회사에서 배당을 해봤자 뭐 세금이 없어도 1, 2%밖에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본인이 취득하는 뭔가 이익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K 그룹의 네, 예를 네, 들어보면 네. SK 주라는 회사가 맨 위에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25% 정도 가지고 네, 계시고 네, 네. SK 주 밑에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SK가 SK 스퀘어를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20%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5% 곱하기 30%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네. 2%가 안 됩니다. 아. 이걸 다 계산해 보면 예, 그러니까 예, SK 예. 하이닉스에서 배당을 쭉 올려도 어차피 2%밖에 안 들어오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다양한 사실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의 예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좀 하기가 싫은 게 있고 첫 번째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급여로 받는다든가 네.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겠네요. 예, 아니면 네. 특수관계자 현실적으로. 거래.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주들을 생각해서 배당을 하겠다. 왜냐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예, 세금 문제가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 과세를 하는데 예. 네, 종합 과세를 하는데 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우리나라가 49.5%입니다. 특이하게도라고 말씀하신 건 예. 우리나라만 조금 세게 매긴다라는 의미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 다른 네.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분리 과세를 합니다. 네. 예,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번 소득하고 금융 리스크를 지면서 투자를 해서 받는 자본이익이나 배당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보통은 분리 과세를 하거든요. 네, 전 네, 세계적으로.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개념으로 예. 합쳐서 과세를 해요. 소득세. 예, 내가 노동해서 번 이제
힘들게 벌었지만 리스크는 없는 예. 그 소득에 대해서 하는 세금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이게 50%나 그렇죠. 차감되기 때문에 예, 예. 예, 물론 이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세율은 한 43% 정도 됩니다. 예. 조금 낮아질 수는 예, 있지만 43% 그게 정도지만 너무 그것도 높으니까. 절대적인 수로는 높으니까.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배당을 거의 안 하는 나라가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이들은 기업가입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본분인데 맞습니다. 예. 그게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고 그렇죠. 또 예.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 네. 뭐 주주들의 눈치가 보여야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논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그 구조, 그 예. 현황은 지금 뭐예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 예. 정부안도 있을 것 같고, 네. 의원안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걸 이제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문제다. 예. 그리고 특히 기업이 배당 안 하는 건 정말 문제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업 배당을 안 하면 더 이상 투자할 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이걸 네. 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사실 딴 데로 AI로 뭐 K 컨텐츠로 이런 데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되니까 다행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이제 공약이 됐었고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올해 7월에 정부에서 이제 공약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제 정부안의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지방세 10%는 빼고 국세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고 세율 45%인 배당소득을 35%로 분리과세하겠다. 10%포인트 깎아서 예. 분리과세로. 분리과세하겠다. 예, 예, 예. 다만 여기서 실제 실효세율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39%입니다. 국세 기준으로는. 네. 예, 39%이기 때문에 4% 정도 깎아준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만 이거를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배당을 좀 증가시키고 있는 기업한테 주겠다라는 네네네. 요건이 있고요. 그게 그리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고배당 기업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고배당 기업. 예, 고배당 기업으로 부르는데 이게 기준이 이제 그렇다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3년 한시법입니다. 네, 예. 3년 한시법은 뭔가요? 3년 동안만 적용해 예. 주겠다 앞으로. 아, 예, 이게 예, 정부안입니다. 3년 예.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27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아니고 네.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당 성향 25% 이상 기업이 주는 배당에 대해서 39%가 아니고 35%로 과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이제 그렇고 이제 이게 문제는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일단 세율 문제가 세율 혜택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배당을 많이 하라고 사실 장려하는 개념인데 예, 39% 내고 있다가 35%로 되면은 뭐 이제 너무 좀 작지 않냐. 네. 예. 그리고 특히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기업이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 내는 거고 주주들이 배당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 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네,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네. 양도소득세는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말 배당을 해야겠다는 유의는 별로 없는 거죠. 없는 예, 거네요. 여전히 그럴 바에 그래도 어. 양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예,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배당 성향 25% 요건이 아까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업 평균을 22%라고 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25%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25% 정도로 하면 절반 정도의 기업은 여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한 중간 정도만 가도 이거는 예. 예,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3년 한시법이라는 문제. 네, 예, 예, 배당 예. 한번 올리면은 사실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 주주들이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대주주 입장에서 이제 배당을 높이려고 했다가도 아니 지금 높였다가 당장 3년 동안은 세율 좀 깎아주는데 그 3년 지나고 나서 세제 혜택 없어지면 난 그렇죠. 내리지 못하는데 예, 그럼 세금만 더 예.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예. 그럼 처음부터 안 올린다라는 예.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안적으로 사실 원래 먼저 나와 있던 안들이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소영 의원안, 뭐 그 외에 이제 김현정 의원안도 있고,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되게 많은 안이 나왔는데요. 골자는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내리자. 예, 25 내지 30 정도로 나와 있고요. 네네, 예, 네. 대세는 25로 나와 있습니다. 25로, 예, 그러니까 양도세율과 맞춰져 있는 25로 대부분 나와 있고요. 그게 최고 세율이 25%를 최고 세율이 25%.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최고 세율. 네, 네. 사실 여기서는 최고 세율만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게 핵심 개념은 뭐냐면 배당의 의사결정을 이 지배주주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는 세율은 그냥 최고 세율이에요. 네. 예, 이게 우리 뭐 최저 세율은 대주주 기준이니까. 대주주 기준. 예. 네. 이해가 이제 예, 확실히 나머지 되네요. 주주들은 사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저도 네, 마찬가지고 다 네. 최저세율을 내는데 그거는 15.4거든요. 네. 예, 지방세 빼면 10%인데 이거 좀 낮춰주든 안 낮춰주든 사실 엄청 큰 영향이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금 조금 깎아주는 것보다 배당을 확 느는 걸 보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주가도 네, 올랐으면 네. 좋겠고. 네. 이렇게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아까 세율은 이제 25% 대세이고 이게 양도소득세를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을 이제 3년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자. 영구적으로. 예, 소득세법을 개정하자. 네, 네. 라는 오히려. 거고. 예, 왜냐? 네. 투자든 기업 경영이든 장기를 보고 하는데 네, 네, 네. 3년만 하면 아무도 어차피 안 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니까. 예, 일시적인 네, 거면 사실 네. 별로 효과도 없고 네. 괜히 했다가 어차피 안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안 할 유인만 네, 근거만 네, 만들어주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아까 세부 요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아예 요건을 없애자는 안도 있고, 이것도 뭐 좋은데, 아니면 요건을 할 거면은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높게, 예를 들면 35% 배당 성향 하자는 안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게 관련해 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국회 조세 소위에서 많이 논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변화는 시작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 국민들의 인식 전환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K 디스카운트 우리 한국 시장 분명히 선진 시장 경제인데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지? 배당 제대로 안 줘서야라는 그런 민심, 예. 그런 인지 그런 부분에 지금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따라 붙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춰줘야지 예. 기업 회장 입장에서도 예. 통 크게 주주들한테 쏠 텐데 그러니까 예. 돈이 돌면서 선순환이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세율이 낮아져야지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맞습니다. 공공연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반대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네. 반대 쪽에서는 부자 감세다. 예. 정부가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는데 네. 세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제 반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나왔던 이유는 뭐 배당소득세를 깎아달라, 이제 세금을 깎아달라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로서 이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나왔던 이유가 방금 말씀 주신 그 말씀인 그 이유 때문인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에는 저희 숫자를 다 돌려봤는데 예. 실제로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거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 200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고 최고로 큰 기업 200개, 국내 전체 상장사 단기 순이익이 91% 네. 차지하는 기업 200개를 다 개별로 다 조사해서 합쳐봤거든요. 예. 그 연구 노력이 대단하네요. 예, 그게 저희 회계법인 검토도 다 받고 저희가 이제 다 홈페이지 다 올려놨는데요. 엑셀 파일까지. 그 연구 기간, 그 조사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한 달 좀 넘게 한 걸린 것 달? 같아요. 예, 아. 예.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팀 멤버분들이 네, 좀 네, 고생을 네. 많이 하셨는데, 예, 이게 그게 음. 이게 세금을 사실 깎아주는 거는 전체 주주 중에 기업들의 전체 주주 중에 사실은 외국인도 있고 예, 예, 예.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개인이나 펀드도 네, 많이 네, 있고 네, 이런 네. 이 세금 감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은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분들은 개인 대주주들입니다. 예, 개인 대주주. 그러니까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을 낼 정도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 대주주들이고, 제가 이게 쭉 그 주주를 봤을 때 이제 상위 20% 그러니까 전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율을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좀 내려주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서 배당의 총액이 늘어난다면 세금은 오히려 세수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배당의 규모, 총액이 늘어나면 오히려 세수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오. 예. 왜 그런가 예, 하면 예, 예.
외국인이 한 이제 40% 정도 됩니다. 네, 네. 아까 그 배당을 받는 사람들 주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개인 대주주 20%, 외국인 40%인데 외국인은 보통 10에서 22%의 세율을 냅니다. 예, 우리나라와의 조세 조약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10에서 22%의 원천 징수를 하고 저희가 주거든요. 외국인한테. 평균 한 1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배당이 조금 늘어나면 네. 거기에 40%는 외국인이 받게 되고 외국인들은 똑같이 15% 세율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법인들이 한 10% 정도 돼요. 네, 법인들은 물론 일부 이제 면세되는 경우는 있지만 법인세를 냅니다. 네. 네, 법인세 한 24% 내게 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통상적으로 15.4%. 예. 특히 그 지방소득세를 빼면 14%의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세율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전체 80%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나면 그 중에 80%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 주주에 대해서만 조금 깎아주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코스피 200 기업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0.6%포인트만 증가하면 그러니까 22.1%에서 예. 22.7%가 되면 0.6% 포인트. 예, 만 늘어나면 대주주한테 조금 감세되는 부분이 나머지 주주한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상쇄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배당 성향이 지금 35%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배당 성향이 35%가 되면 깎아주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35%가 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22에 35가 된다. 그러면은 정부 세수가 오히려 3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냥 15% 포인트 늘어나면 예. 그 정부 세수가 3조 원이 더 3조 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예, 배당 쓸돈이. 성향이 예. 배당 성향이 22%에서 35%까지 예, 늘어나면 예. 그러면 정부 세수가 예. 총 5조 6천억 정도에서 8조 6천억 정도로 3조 원이 늘어날 걸로 그래요. 추계가 돼요. 그게 나왔군요, 결과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데 왜 이거를 세율 깎아주면은 증시는 활성화되지만 세수는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논의가 되길 아니 이거 아니고 그렇네. 이거는 윈윈윈이다. 예. 예. 증시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세수도 늘어난다. 안 할 이유가 정말 없는 거 아니냐. 오로지 극복해야 되는 감정은 네. 이 개인 대주주들 어차피 부자인데 이 세율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 더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것만 극복한다면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예. 기업가들이 예, 예. 경제를 일군 부분도 예. 국민들이 좀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 돈이 예. 잘 선순환되게끔 예. 우리도 좀 혜택을 받고 네, 네. 고루고루 산업 현장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좀 만들어 준다면 예. 그런 부분은 덜 배 아프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데 네. 부자 감세나 감세, 예, 그리고 이런 부작용들 뭐 세수 부족이 있었지만 일단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네. 세수는 증가하는 증가한다. 거고 예. 예, 최고 세율을 낮춰줘야지 배당 성향에 대한 유인이 기업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 돈이 주주들한테 가니까 예. 그럼 그 돈 받아서 주주들은 또 소비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네요. 예. 부자라고 소위 말하는 기업가들에 대한 예. 그런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 부자들이 예뻐서 그러니까 그 세금 깎아주자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이 조세 정의에도 더 부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가 이제 기업 투자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 대주주분들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돈을 많이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급여로도 받아가고요. 어. 예, 예를 들면 뭐 그 롯데그룹의 이제 신동빈 회장님 같은 경우에 7개 회사에 그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세요. 네.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으로 1년에 200억씩 넘게 받아가시거든요. 굳이 배당이 필요 없어요. 20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뭐 특수관계자 거래로도 네. 돈을 다 빼갈 수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이 대주주가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예, 다 독식을 하고 어떤 구조를 짜는 거에 따라서 세금도 안 내요. 네. 어떨 때는 뭐 분할 합병이나 이렇게 세금이 안 내는 형태로 돈을 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배당을 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돈을 평등하게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고 이분들은 지분이 되게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네. 세수도 늘어나니까 오히려 기존에 못 거두던 정부로서는 충분히 거두지 못하던 배당세를 충분히 적절한 수준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세금을 오히려 조금 더 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법의 가장 핵심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요건을 잘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요건을 뭐든 배당 성향 35% 이상을 해야 네. 혜택을 준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다 혜택을 주면 어차피 배당 성향을 높일 요인이 여전히 그렇죠.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고세율만 낮춰줬을 때는 그것보다 내가 다르게 빼가는 게 더 나아요. 예, 급여를 받든 뭐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디테일이 중요한데 최고세율도 낮춰줘야 되지만 이 요건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면서 챌린징한 수준 그게 35%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걸 동시에 해야 그리고 영구법으로 해야 한시법이 아니라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네, 같아요. 우리는 왜 부는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수많은 이들을 또 동원하고 네.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자신의 부를 세습하거나 또 이어가는 데에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할 텐데 네, 네.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 네, 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배당으로 선택하는 게 네, 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인상적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조금 그 갈등이 주주 간의 갈등이 조금 완화될 것 같기도 그렇네요. 해요. 예. 네. 지금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꾸 편법을 쓰게 되고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적하게 되고 이런 과정인데 약간의 숨통을 열어주면 이쪽으로 그래도 세금 25%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이렇게 상속을 받더라도 네. 이거를 상속세를 배당을 늘려서 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편법이 동원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배당 성향 높이고 어쨌든 분리소득 그 배당 과세 관련해서 최고 세율을 좀 낮춰야 되는 유인에 예, 예. 대해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한 달 가까이 연구 조사에서 그 결과를 또 내놨으니까 예, 예. 관심 있게 꼭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 시장이 행동주의 약간 펀드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의 신뢰도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레벨까지 올라왔는지 직접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사실 아직도 굉장히 초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1단계 행동주의 단계. 즉 1단계. 가장 기본적인 회사에서 돈 훔치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이 사회는 전체 주주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특정 주주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자본 배치. 그러니까 뭐 배당을 해야 되는데 현금 그냥 쌓아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골프장을 산다든가 뭐 이런 엄한 것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 이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조금 나아진 점은 이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개선됐고 이제 주주가 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경영진 분들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주주라는 게 그냥 장에서 사고 팔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돈 넣고 돈 먹게 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경우 많았는데 네.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씩 인식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갈 길이 아주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파트너스가 여의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알려지게 된 예. 결정적인 계기도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못했고 예. 당연히 모르면서 못했던 그 네. 일을 해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소액 주주들도 예. 맘만 먹으면 예. 그 지배구조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 걸 대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 주셨는데 예.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4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공개 행동주의를 했고 의결권 표대결도 했고요. 그게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B금융지주, 작년에 이제 두산밥켓, 네. 올해 초에 이제 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했고요.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소액 주주도 주주로서의 권리가 다 있거든요. 그게 1%든 0.1%든
3%든 우리나라 현재 법에도 지금 최근 더 좋아졌지만 다 권리가 있는데 아무도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그냥 뭐 저기 나는 힘이 없어. 네. 예, 그냥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중이 떠나야지 예. 라고 하면서 팔고 이게 이제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지금 내가 지분이 작아도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좀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메시지를 좀 받고 그걸로 또 따라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돼서 시장이 이제 조금 바뀌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전략, 그 운영 방식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주 캠페인이라고도 불려지는 것들이 좀 네, 상당 네. 부분 있습니다. 예,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주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지분 투자도 하고 네. 그러면서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기준 예, 어떤 걸 포인트로 삼는지 예. 영업 비밀이신지는 아, 아닌지 아닙니다. 모르겠지만 좀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기업들을 쭉 보면은 네. 이제는 많은 시장의 참가자분들도 조금 저희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통 하냐 하면 제가 무슨 특정 어떤 산업에 엄청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도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뭐 바이오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겸손하게 아, 말씀하시는 예. 건. 그렇지만 예, 이제 예. 저희는 이제 다만 저희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서 그런 회사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퀄리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기업. 퀄리티 기업. 예, 예. 이게 뭐 사실 시장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네. 좀 어쨌든 하이 퀄리티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돈을 좀 잘 벌면서 시장에서 지위가 높고 이런 기업들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상장사일 거고 예.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고 맞습니다. 사업 모델이나 뭐 이런 게 좀 좀 잘 구축돼 명확한 있는 명확한 그 이해하기 쉽고 예. 돈도 좀 잘 벌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원래는 주가가 높아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근데 이제 가끔은 아니고 사실 많은 경우에 주가가 낮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일단은 지배구조 문제. 네. 예. 다양한 이제 양상을 나타내지만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일부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관여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바꿀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예.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 제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네. 찾아갑니다. 네. 아 직접요. 예, 직접 찾아가고 예. 회사를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주문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오. 예, 좋아질 거다 같다. 예.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분들은 일단 첫 번째 누가 나한테 다른 주주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세요. 이제까지는 정말 그랬죠.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예.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예. 이 회사는 내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 회사 당신이 뭐 한다고 뭐 이러면서 회사 이꼴라 그렇게 생각하시기 예. 때문에 예. 일단 그냥 그 내용이 뭐가 됐든 일단 싫으세요. 네. 일단 싫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아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예. 이유는 그 뭔가요? 이유는 사실은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배당을 하고 하게 되면 네.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 이슈가 또 걸렸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자기 회사에 있으면 그 돈을 본인들이 뭐 골프장을 사든 월급으로 받든 법카로 쓰든 맘대로 해도 되는데 네. 이제 배당을 하면 지분 비율대로 다 분배되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는 상속을 할 수도 있는데 상속을 할 때는 상속도 주가 기준으로 상속세가 예.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낮아야지 상속세가 덜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또 언젠가 상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최근에 또 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네. 좀 나중에는 저는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네, 네. 예, 그래서 보통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예, 보통은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약속 잡기도 힘들 것 같네요. 예,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네. 저희가 연락드리면은 만나는 주십니다. 바로? 예, 만나는 네. 주시고 그러면 네.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이제 이해관계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개 행동으로 가게 되고 그럼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제 수용을 안 하시면 이제
주주권 행사, 그다음에 이제 그게 주총 표대결이나 네네. 아니면 뭐 회계장부로 열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총을 하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사를 추천하거나 정관을 바꾸자고 하거나 다양한 안건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이기든 지든 회사의 변화는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지배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총에서 저희를 이기려면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쬐끔이긴 하지만 네. 그러려면 그래도 찾아가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겼다는 의미는 보통 뭐냐면은 뭔가 양보를 했다는 얘기. 예.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테니까 나 좀 이번에 찍어줘 해가지고 네. 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총에서 져도 제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제가 다만 이제 좀 희망하는 거는 너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되면 저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배 구조 문제나 재무 구조나 여러 가지 따지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일반 투자들도 왜 기업 분석해서 투자 전략하고 네. 실전 투자하시고 이러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사실 뭐 예.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되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요? 예, 저희 그냥 이제 공개된 어. 정보를 가지고 보통 하고 아니면 네. 뭐 IR 미팅이나 예, 보통 통상적인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랑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 뭐 리서치 리포트도 보고 뭐 공시도 보고 뭐 공개 정보 다 찾아보고 회사 좀 찾아가 보고 예, 이제 그런 거를 다 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저희가 가장 차별화되고 가장 다른 분들이 안 보는 거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열심히 봐요. 기업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예, 그다음에 기업의 정관. 예. 예, 정관 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정관. 투자하실 때. 정관이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예. 예, 기업의 정관, 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뭔가 누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든가, 과하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자꾸 M&A를 이상한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제가 또 M&A 원래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근데 우리나라 대표님이 예전 이력에 M&A를 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 아,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매의 눈으로 관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예. 이제 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는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데랑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어떤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어도 네. 이제 그 돈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다라는 돈이 올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부분의 주식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기업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주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투자 원칙으로 예. 내가 꼭 이 기업에 투자했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예. 확실한 뭐 기반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과 다르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대주주가 지분이 되게 높다든가 네, 네. 아니면은 뭐 70%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주주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 지분이 좀 낮더라도 이제 상속을 해야 돼서 뭐 어떤 다른 뭔가 목적이 있어갖고 뭐 배당을 하거나 뭔가 할 이유가 없거나 그러기 싫은 경우도 있고, 예,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주로서 좀 존중받을 수 있고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주주가 공평하게 이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를 잘 판단해서 투자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파트너스는 일단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지분 예. 투자를 하고 예. 일반 투자에서 뭔가 조금 더 경영권에 대해서 뭐랄까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걸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는 예, 이제 경영 참여형 펀드거든요. 예. 경영 참여형. 예, 경영 참여형 펀드라고 돼 있고, 예. 예, 실제 저희가 뭐 이렇게 5% 이상 지분을 사면 지분 공시를 하는데, 네. 이제 뭐 일반 투자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할 때도 있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사를 선임 시도를 한다든가, 네. 정관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님 4년 동안 예. 온라인 파트너스를 이끌어가면서 예.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이런 예.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예. 좋은 선례가 돼서 예. 다른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이미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네. 예. 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7개 은행 그 지주들 네. 그게 IBK 빼고 이제 7개가 전체 은행주 섹터거든요. 예, 예. 지분을 다 조금씩 사가지고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이제 은행주 캠페인이라고 캠페인을 했었던 게 기억에 되게 굉장히 남는데요. 엄청 바쁘셨겠네요. 예, 그때 7개 은행을 다 예, 상대해야 예, 되지만 예. 물론 자료를 한 번만 만들면 돼요. 예. 사실 다 똑같은 문제였는데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은행이 다 진짜 좋은데 돈도 잘 벌고 그 자본 배치,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출을 많이 하고 네. 배당과 자사주 매수 너무 조금 하니까 주가가 너무 낮다. 이거 국가적으로도 문제다.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이제 여기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서 그런지 이제 경영진 분들과 이사회 분들, 뭐 신한이나 KB나 하나나 이런 데들, 우리금융 마찬가지 네, 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은 소수 주주 뭐 2, 3%, 5% 갖고 있어도 무시하거든요. 네. 예, 기업들이 네. 예, 무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0.1%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 0.1%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 왜냐면 이게 20조 막 되는 예, 회사기 예, 때문에 예. 30조 시총 아. 이런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가 작아서 네. 0.1%밖에 못 샀는데 그때 근데도 의견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청취해 주시고 오. 저희 성함을 이사회에서 몇 번을 논의를 했대요. 예. 예, 저보다 훨씬 경력 많으신 그런 이제 뭐 전직 뭐 은행장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굉장히 토론을 하고 그거를 다 진지하게 고려해서 완전 다 반영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일제히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리고 약간 텐션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은행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정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제안이었다. 예,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고 잘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들어요. 그래요. 예, 지금 듣고 은행 직원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예, 왜냐면 자사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은행 직원분들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도 변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또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이 올라가지고.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은행주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런 논의하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제시한 CET1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 그 자기 자본에 네. 대한 비율인데 그거와 주주 환원율을 기준으로 이제 계속 논의하는 걸로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회사 분들하고도 사이가 좋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해피한 사례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잔소리 듣는 거 싫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나의 전반적인 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숨거나 네. 피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뭔가 네. 함께 변화해 보자라고 얘기했던 네, 데모 그리고 네. 그게 이제 변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나 네. 뭐 주주들이 달라진 시선을 보는 거 굉장히 짜릿한 또 네. 설렘과 감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맞습니다. 대표님께. 예. 그러면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주주 행동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달라지긴 했으나 아직 1단계 수준 같다. 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예. 인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떤 방법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지름길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듯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네. 저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저는 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근면성실로 여기까지 온. 네, 정말 예.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 해외 네. 투자자도 많이 만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면 정말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 어떤 걸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예. 결국에는 이 모든 개혁이 예. 풀뿌리 개혁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개혁을 원했어요. 예, 나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동학개미들이 이제 네네. 이걸 하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바텀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상향식으로 이제 사실 이 정치와 이런 제도까지 다 바꾸는 방향으로 된 거거든요. 민중들이 예. 변했다, 변하게 근데- 만들었다. 예, 근데 그 일본의 사례는 반대거든요. 네, 네. 일본의 사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 이제 정치인들이 그냥 경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니 이제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탑다운으로 한 거거든요. 이제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많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예, 저는 하여튼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 과정을 그냥 이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자본시장의 많은 기자님들이나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노력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곧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파트너스 앞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행동주의 펀드로 나아갈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자체적으로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부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 이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최근에 저희가 4개 회사를 투자해서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가비아, 덴티움, 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그다음에 이제 솔루엠이라는 4개 회사에 투자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런 중견 기업들에서도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회사들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 좀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번에 하여튼 11월 달에 올해 이때 지금 잘 되고 안 되고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잘 되면 저는 그 상속세 관련해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그래서 그 PBR 뭐를 너무 낮추면 세금이 과도하게 깎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PBR이 너무 낮으면 그냥 비상장 주식으로 취급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예. 이소영 의원안이 나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예 아마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네. 대표님이 퀄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네. 국민들, 주식 투자자분들도 괜찮은 주식을 선택하는 그 눈, 지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하시는 분들, 그 분으로서 예. 저희 요님들에게 예. 주식 투자 전략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여튼 뭐 저도 같이 이제 뭐 오를 때는 좋고 내릴 때는 힘들고 하는 그 똑같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여튼 이게 주식 투자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오른 게 이제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최근 한두 달은 또 이제 AI 관련해서 사실 맞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근데 흐름이 따라갈 저는 제 의견은 흐름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게 너무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거꾸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때 이게 핫한 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추종하면서 막 빨리빨리 변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본인이 잘 아는 거에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스타일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좀 이제 너무 시장의 흐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면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좀 좋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의 원칙, 예,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장기간 유지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고 문화가 좋아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게 내가 투자해서 회사가 번 돈에 나의 지분 비율만큼이 나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파트너스가 좋은 본보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들이 시장을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앞으로도 열일 활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님들 들으셨죠? 풀뿌리 개혁은 요님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한 대표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서 정말 코리아 강국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주주로서 주총 그리고 주주권 꼭 행사하시고 주총에도 꼭 참석하세요.